안녕하세요. 화자TV의 신원규입니다. 제가 업무를 하다 보면 개인회생 신청을 직접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개인회생 신청을 직접 할 수 있죠. 다른 채널에서 설명하시는 분들 보면 어렵지 않다,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어렵습니다. 혼자 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실 이런 데 통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이 영상을 보고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공공관서나 이런데 민원 신청이나 이런 거 해본 경험이 많다, 일을 컴퓨터로만 해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 신청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도 이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신청하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경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셔서 상담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방법을 쭉 한번 보시다 보면 그러신 분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보시고 나서 이거 내가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좀 보고 나시면 이게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개인회생 신청을 혼자 하시려면 전자소송에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물론 본인이 개인회생법원 사이트 가셔서 거기서 보면 그 양식이 있거든요. 그 양식을 다운받아 가지고 그 양식에다 이렇게 막 치고 첨부 파일 확인해서 문서로 출력한 다음에 그거를 파일링해서 회생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전자소송을 다 이용하거든요. 자, 그럼 전자소송에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전자소송에 사용자 등록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전자소송을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여기 사용자 등록 버튼이 있어요. 자, 사용자 버튼을 누르고 이제 개인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리인들이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개인이니까 개인의 등록하기 버튼 누르시고 각종 약관에 동의하신 다음에 실명 확인해야 돼요. 여기서 실명 확인을 하고 아이디를, 나머지는 그냥 기본적인 기타 사이트 등록 절차가 거의 비슷해요. 한번 해볼게요. 예하고 그래서 이제 공동인증서를 등록을 해야 돼요.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금융인증서 아닙니다. 공동인증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하죠. 네. 이렇게 해서 로그인하면 됩니다. 네, 로그인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공동인증서 창 나오죠. 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로그인이 됐죠? 이 서류 제출에서 개인회생 파산 서류를 눌러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자, 근데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내 채무에 대해서 다 알고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개인회생 신청 서류 발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정부24, 두 번째가 국세청 홈택스, 자, 세 번째가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페이인포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사용하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 자, 그 다음에 인터넷 등기소,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어야 서류를 다 발급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부채증명서 발급받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금융사면 금융권회사에 연락을 해서 부채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1금융, 2금융권은 그냥 전화해서 팩스나 또는 파일로 받을 수가 있는데, 대법 같은 경우에는 인감도 보내라,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서 보내라 막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발급 대행해 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일정 금액 지불하고 거기서 발급을 받아요. 부채증명서 발급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예. 특히 대부업, 이제 부채증명서 발급받는다고 전화하면 딱 눈치채죠. 아, 이거 개인의 생활하려는구나, 또는 개인 파스 하려는구나 눈치챕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좀 까다롭게 좀 굴기도 해요. 자, 이렇게 부채증명서 받고 나면 부채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개인회생 개인신청서를 작성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지만 거기 채무 현황을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부채증명서에 명시된 채권자 정보, 대표이사는 누구, 채권자 주소는 어떻게 되고, 부채증명서 발급받을 당시에 원금은 얼마, 이자는 얼마, 이런 것들을 다 날짜별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날짜별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그 번호 순서로 번호로 1, 2, 3, 4, 5, 6, 7 번호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날짜 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좀 편해요. 이렇게 있죠? 이 금액에 대해서 잔액, 이자 비용, 채취대체, 연체, 거기 주소, 연락처 어떻게 되는지, 팩스, 예? 채권의 내용, 이자 선정 근거. 자, 이렇게 미리 정리를 해 놓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채권자가 빠지거나 다음에 채권액이 틀리면 나중에 다 보정 나오고, 또 채권자가 특히 빠지면 나중에 개시결정 나오고 나서도 그 빠진 채권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무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다음에 거기 나온 명시가 된 내용 정보를 엑셀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가자. 자,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작성을 해볼게요. 자, 전자소송에서 아까 저 서류 제출, 현생파산 서류,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이 폼이냐 파일 첨부냐인데 우리는 이 폼으로 합니다. 이 폼으로 하시면 되고요. 아니, 나중에 글쎄요, 이게 익숙해질지 모르겠는데 평생에 한 번, 두 번 하는 거잖아요. 이 폼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이 폼 방식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양식이 다 제공이 되거든요. 여기에 진행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기 당사자 작성. 저희 같은 그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 작성이라고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근데 당사자 작성, 당연히 개인이 로그인했으니까 개인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사자 작성 버튼을 누르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자, 1단계 넘어갔습니다. 여기 보면 사건 정보, 2단계 채권자 목록이 작성이 되면 변제 계획안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 변제 예정의 표도 계산이 되고요. 그 첨부 파일, 자, 첨부 파일은 이런 걸 한글로 번호 매긴 거 있죠?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개인의 소명자 편차 순서 요거 작성을 하고, 다음에 각종 첨부 파일을 해당, 아까 제가 회원 가입하라는 데 있었잖아요. 가입하라는 데. 거기서 다 이런 것들 다 다운을 받아서 첨부를 하는 겁니다. 네. 하고, 마지막에 작성 문서 확인해서 제출하면 전자소송을 통한 개인의 작성은 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개략적으로 전자소송에 가입하는 방법, 다음에 전자소송에 사용자 등록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다음에 요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할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개요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많이 머리 아프시죠? 근데 요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고 나시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